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사회부 박용준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강북횡단 경전철 신설 균형발전일까 혈세 낭비일까? 어제 서울시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목동과 청량리를 잇는 강북횡단 경전철 신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명 별명이 강북의 9호선이다라고 좀 붙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반가운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데 다만 이게 또 혈세 낭비가 아닐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호 기자, 일단 어제 발표된 이 서울 도시철도망 구축계 용역 결과 그 내용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결국에는 이제 지하철을 하나 더 연장해서 지금 9호선처럼 강북에도 이렇게 9호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출퇴근 지옥철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나 이제 연장하는 4호선을 연장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이제 목동 그리고 동쪽에 청량리까지 동서로 이렇게 횡단했는데 보통 이제 강북 횡단 경전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만드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은데요. 중요한 게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만성 적자에 이제 몸부림치는 그런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뭐 도시철도공사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이 세금으로 계속 보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로 좀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10년 동안 도시철도 총 사업비로 10개 노선 7조 2,300원 정도, 300억 원 정도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서 노선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이 중에서 나라 돈으로 2조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서울시에서 4조 원 정도로 부담하고 이제 민간 사업비로 한 9천억 원 정도 이렇게 펀드 형식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청량리에서 목동까지 하려고 했던 횡단 열차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경제성이 낮았던 이런 노선들 같은 경우도 원래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곳이 없어서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잠정적으로 좀 결론이 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라 돈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었죠. 지금 면목동, 목동, 난곡, 우이, 뭐 신설 연장선 이렇게 기존에 이제 4개 노선 이제 없어질 것 같았던 이런 4개 노선도 하기로 했고 강북 순환선은 이제 예정되지 않았었는데 일종의 깜짝 발표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 돈으로 좀 이렇게 좀 이제 지하철을 건설해서라도 강북 지역의 교통 해소, 교통 체증을 좀 해소하고 지역 편차를 좀 해결하겠다 이런 구상에서 서울시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중앙 정부와 좀 협의가 제대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강북 시민들에게는 뭐 너무나도 뭐 좋은 소식이죠. 뭐든지 이제 소비자들 측면에서는 있으면 다 좋은 거기 때문에요. 뭐 교통 시간을 보더라도 한 15% 정도는 단축이 된다고 해요. 너무들 반가운 소식인데 앞서 지적이 됐듯이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안 하고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게 전환이 돼서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연 이를 수용계 수요 예측 조사는 좀 한 건가요, 이게? 그렇죠. 이게 서울시에서 수요 예측을 했는데 원래 하루에 1km당 한 10,000명 정도는 들어야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중전철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10,000명까지는 안 되고 강북 순환선 같은 경우에는 8,000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경전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 강북의 9호선이라는 명칭은 그것만큼은 못 미친다. 그 정도의 화제성은 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서울시는 이거를 지상화는 하지 않고 지상화하면 또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지하화해서. 근데 지하화가 돈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신 경전철로 해서 주민들의 그런 접근성은 좀 봐주겠다 이런 식의 지금 이루어진 거죠, 접근이. 지하화해서 더 접근성을 높여주겠다. 그렇죠. 이제 사실상은 왜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트램같이 이쪽으로 어차피 경전철은 짧은 구간에 많이들 타시는데 왜 이걸 지하로 해서 공사비가 거의 뭐 40% 정도 더 든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실 뭐 지하하면 기존의 전철과도 환승이 되고 이런
편의성이 상당히 있겠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돈 문제 많이 이야기하고 적자 문제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됐는데 경제성에 이제 박원순 수장도 이제 말했지만 경제성보다는 이제 복지, 지역 격차를 해결하는데 이제 중점을 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하에 뚫는 이유가 또 미세먼지 때문에 지상에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돼서 그런 운행하면서 부분들을 미세먼지가 이제 피해야 많이 되기 때문에 발생되다가. 어쩔 수 없이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 우회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그렇죠. 한 거네요. 그런 부분까지 가다 보니까 경제성이 이제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수요집 조사 결과가 8,000명 정도 이용을 할 것이다. 네. 10,000명이 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경제성은 서울시에서도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예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제 근거로 삼는 것이 이제 네. 그 경제성 조사잖아요. 네. 이 예상 대비 편익, 이 점수 이게 어느 정도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을 투자하면은 한 87원 정도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그렇게 기준점이 이제 일을 지표가 꼭 나왔죠. 될 텐데. 예, 무조건 적자고 적자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네. 이제 다른 지하철처럼 적자 구조가 좀 만성화돼 가지고 네. 이걸 결국에도 이제 세금으로 나라 돈으로 다시 떼와야 되는 그런 순환 구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어제 발표할 때도 이런 적자 부분을 이제 네. 충분히 인정했고 그런 이유에 있어서 이제 민자 사업자들이 이제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이 없었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SOC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인프라 같은 거 이제 건설할 때 뭐 여러 가지 수익 지표가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것은 뭐 간단하게 뭐 비용 대비 효용이라 해가지고 이제 B가 이제 뭐 베너핏 수익이고 C가 네.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과 수익 이 부분만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이제 투자 회사라든지 컨설팅 회장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측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IRR이라 해가지고 뭐 내부 수익률까지 그 부채를 끌어다오면 그 부채와 관련된 이자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챙겨줘야 될 때는 그런 목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은 사실은 이 BC라고 하는 B-C라고 하죠. 비용 대비 효용으로 측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적자로 잡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하철 9호선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BC 형식으로 이렇게 측정했는데 맥커리에서는 전혀 다르게 내부 수익률을 측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어마어마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맥커리를 먹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수익성 판단을 정부에서는 좀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실제 민간 사업자들은 더 정확하게 비용 부분을 다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100원 쓰면 87원을 회수한다? 이것보다는 좀 더 100원 중에 한 60원 정도 회수한다? 이런 87도 부분까지 안될 것이다. 예, 라는 그 실질적으로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감안하면 민간 쪽에서는 이 예.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한 네, 거고 그렇죠. 공공으로 전환이 되게 된 네. 거고 막대한 자금이 들지만 하지만 경제성은 불투명한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건데 이 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더 돈이 든다고 발표하고 싶고 민간 사업들은 정확하게 측정하면 돈이 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사실 여권에 뭐 유력한 또 대선 후보가 아닌가 네.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뭐 이런 뭐 편익 이 시민들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인데 이뭐 대선용 카드로 이게 제시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미묘한 시점이고 모든 정책이 다 항상 선거와 맞물려기 때문에 또 선거와 맞물리지 않아도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거 나온 거 보면 보통 이제 댓글 같은 거 저는 좀 많이 보는데 댓글 네. 보면은 이제 의외로 좀 인심들이 많이 반영된 그런 댓글들이 좀 많거든요. 뭐 비방하거나 욕설 이런 것도 많지만은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지하철도 물론 필요하면은 이렇게 만드는 게 정상적이지만은 굳이 부담이 될 정도로 막대한 빚과 국가 재정을 동원하면서까지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목적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지금 세 번째 시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정치적인 행보를 본다면은 그런 면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사업 규모나 계획을 봤을 때 박 기자 이게 박원순 시장 임기 내에 다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좀 혹시나 뭐 계획만 계속 하다가 이게 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통상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 길게는 한 10년 이상도 사업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임기 내에 이거를 완료하겠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건 좀 어렵고요. 대신 이게 강북에서는 그동안 계속 이 지하철이 없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거든요. 강남에는 뭐 신분당선도 뚫리고 9호선도 뚫리고 계속 전철이 낮아서 더 좋아지는데 500m마다 정류장이 하나씩 있는데 강북 같은 경우는
내려서 버스를 또 역으로 30분을 타고 가야 접근성이 되고. 상당히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예타에 그 BC에 묶여서 이게 거기서 통과를 못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 우리는 그냥 평생 뭐 지하철 없이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여태까지 나왔던 거죠. 예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지금 뭐 앞서서 BC 네네. 0.87이라고 얘기했어요. 1이 안 돼요. 예타 어떻게 통과가 될까요? 그러니까 다 1이 안 되는 거는 분명 이제 100점짜리는 아니라는 네, 얘기지만 네. 그래도 그 요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10개 노선을 보면 전부 다 0.85는 넘긴 노선들이거든요. 뭐 9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그 0.85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요번에 그냥 보류 조치를 일단 취해놨고요. 네. 그래서 이게 BC 같은 경우 요번에 서울시에서 서울형 지역균형 발전 지표라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존에 KDI에서 만들던 지역균형 발전 지표를 서울시 상황에 맞게 이제 서울시도 동네별로 어디가 좀 철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어디가 좀 소외돼 있냐 이거를 좀 새로 측정을 해서 소외 지역을 부각시키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는 그런 정부도 뭐 최근에는 경제성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BC를 볼 때 균형 발전이라든지 시민 편익을 이제 고려하는 추세니까 서울시는 이것도 교통복지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승산이 충분히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 균형 발전 항목을 네네. 더 고려하겠다라는 네네. 거고 그래서 예타 신청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네. 아니면 뭐 면제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다만 이제 예타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지, 뭐 관리 보수에 상당히 또 많은 또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고 일단 뭐 잡혀져 있는 그 뭐 재정 부담도 상당하잖아요. 보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7조 2천억이 돼요. 네. 여기서 12가 절반이 조금 넘고 거기서 국비가 한 2조 3천억, 뭐 민간 사업비가 한 8천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국비의 비중이 상당해요. 네. 그러면 이게 정부랑 합의가 좀 된 상황인가요? 근데 이전에도 그랬지만 박원순 시장하고 정부하고 가끔씩 엇박자가 나오는 그런 그렇죠. 포도들이 네. 좀 나오잖아요. 요즘 그때 또 여의도, 용산 하나씩 또. 다 이게 사업을 예.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는 것들이 예. 제동에도 많이 걸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여권하고 이제 당정끼리 약간 뭐 코드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좀뭐 불협화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냥 지하철 이야기 나오면 항상 적자 네. 뭐 부실 운영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큰 핵심은 사실 그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비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공사 관련된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65세 이상 그 경로자들의 무임승차 이 문제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선거 때마다 이제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사실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시철도공사라든지 서울 메트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정규직을 또 비정규직으로 계속 대체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사고가 나고 또 그렇다고 지하철 요금을 또 올리면은 또 시민들이 뭐 총선이나 대선 때 또 들고 일어나서 하니까 65세 이상의 경로자 이제 우대 그 요금, 무임승차 요금이 있어서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계속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5천억 원 정도 이렇게 빚이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계속 이제 빚이 쌓여간다는 그런 부분인데 정부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뭐 진행돼 갈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좀 세금 낼 일이 좀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 네. 그렇게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뭐 박민호 기자도 세금 낼 일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정말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적자는 나는 것 같고 보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정말 세금 폭탄이 되는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의정부 경전철은 지금 파산을 했고 예. 그리고 이 부산 김해에 있는 그 경전철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적자잖아요. 이야기 네. 참 많이 되고 있는데 좀 밑빠진 독에 세금 붓기가 아닌가. 이거는 뭐 운행을 해도 적자, 안 해도 적자,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서울시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앞서 이제 경전철의 실패 사례로 많이 논의되는 게 이제 용인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이런 지역의 경전철이 많이 논의되는데요. 이게 서울은 아무래도 이 유동인구가 기본적으로 경기도보다도 훨씬 많으니까 그런 적자 면에서는 적자의 폭이 덜한 거죠. 이제 적자가 아닌 건 아닌데 이 65세 이상 무임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적자 폭이 좀 적은 편입니다. 복지로 가야 되는 그 문제라 이렇게 논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 이제 무임승차가 되는 그 부분들이 영향을 적자에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가 바로 그 일대에
집값이 또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에요. 이게 보통 지하철 개통하면은 네. 집값이 이제 3번 뛴다고 하거든요. 이제 맨 처음에 어제같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리고 이제 착공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개통할 때 이렇게 3번 네. 집값이 뛴다고 하는데, 이제 요번 노선이 지나가는 뭐 청량리, 국민대, 홍제, 뭐 DMC, 목동 다 뭐 집값이 충분히 오를 수도 있는 지역이고,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지하철이 없던 지역에 지하철이 연결이 되면은 그 동네의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더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게 활발해질 수가 있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강북 횡단선이 강남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1번은 강남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강남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고 그냥 경전철 수준에서는 그게 제한적일 거다. 네. 이게 폭발하거나 뭐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또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네요. 어쨌든 영향을 좀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네네. 시각과 사실 지금 뭐 목동도 그렇고 뭐 상암 쪽도 가고 뭐 다 청량리 쪽도 가고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그쪽에 다 역이 있고 그쵸, 예. 네, 다 활성화가 돼 있는 곳들이라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집값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에 뭐 다 상권이 발달됐던 곳이었기 때문에 뭐 영향이 약간 있겠지만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또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상향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 거죠. 네. 일단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수혜죠. 뭐 수혜를 받는 부분은 뭐 맞는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워낙에 규제 때문에 집값이 뭐 대출도 안 되고 집값이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영향이 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는 이쪽에서의 개발 호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 서울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이 바로 균형 발전인데 박민호 기자, 바로 강남북과의 격차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게 해소가 이번 경전철로 조금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강북하고 강남하고 이렇게 이제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강북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제 강북끼리의 지역 격차만 해소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워낙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네. 정부에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신도심지이기 때문에 뭐 교육이라든지 뭐 학군, 교통, 뭐 사회 인프라, 사회 중요 시설 같은 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다 강남에다 이제 이전하고 심어가지고 만든 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 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그 지역이에요. 강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회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쓰면서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를 줄여보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북과 강남 간의 어떤 그런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만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지하철 좀 많이 타시고 하시니까 오히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직장인분들 기존에 지하철을 이용하던 강북 시민들만 좀 수혜를 입지 그 지역별로 북쪽과 남쪽 간에 그 한강을 두고 나눠진 북쪽과 남쪽 간에 어떤 그런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모습들은 생각보다 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지하철을 단순히 만드는 것보다 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공원을 좀 조성을 한다든지 도시 건축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하철역과 지하철역 사이에 조그만 소공원들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하나의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하철역이 하나의 뭐 일종의 랜드마크처럼 그 지역의 그런 랜드마크처럼 사업을 병행을 또 해야 네, 그렇죠. 되겠네요. 활용도를 그렇게 높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강북 지역에 그렇게 소공원들을 지하철역 사이마다 하나씩 만들면은 이제 랜드마크처럼 이제 번성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또 상업 지구가 활성화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추가 같습니다. 대책이 더 필요하다. 활용 방안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고 그렇다면 박영준 기자 생각은 어떻게 지역 격차 해소에 좀 도움이 될까요? 이쪽에서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작년 8월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 강북구 삼양동에서 옥탑방에 한 달 정도 지냈는데요. 이게 그 후에 발표된 그 강남북 격차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오늘 얘기하는 이 강북 횡단선이 나온 거죠. 근데 과연 이 강북 횡단선 하나 지어진다고 갑자기 강북이 강남을 넘어설 수 있을까? 저도 그 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기존에 그러면 누가 누구를 이기고 안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강북이 정말로 소외되고 이제 더 이상
죽는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일 때 그거를 좀 살려준다, 활성화시킨다. 네. 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좀 아무래도 전체적인 지역 발전에 있어서 그 형평성이 좀 어느 정도 지역 고려되지 간의 않을까. 균형을 맞추는 그쵸. 데는 조금은 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네. 네, 그런 시각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북횡단 경전철. 바로 이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또 많이 기여를 그래도 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통복지 효과가 좀 클 것으로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많이 이야기가 됐듯이 기간과 그리고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고민이 좀 필요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세부적인 논의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 봤습니다.